안녕하세요, 바바TV입니다. 이곳은 단양입니다. 아이두전에서 텐트를 하나 보내주셔서 리뷰도 할 겸 캠핑도 할 겸 나왔습니다. 여름철에는 모기나 해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쉘터보다는 그냥 바닥이 있는, 바닥과 그 월, 사이드 월이 전부 일체형으로 되어 있는 옛날에 그야말로 텐트, 그러면서 메쉬 창이 굉장히 큰 게 시원도 하고 해충 유입도 방지할 수 있고, 거기다가 내부에서 설 수 있는, 입식이 가능한 텐트가 있으면 정말 좋겠다 했는데, 지금 이 캐빈 텐트가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소개해 드릴게요. 저도 제품은 사진으로만 보고 처음 보는 거라 요게 스킨이겠죠. 그리고 폴대로 보이고요. 요게 아마 하나는 방수포고 하나는 익스텐션 할 수 있는 어떤 스킨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가방, 무게는 홈페이지에는 15kg로 되어 있는데 무게감은 제법 있습니다.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봤더니 일단 폴대를 먼저 설치하고 이너 텐트를 그냥 거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폴대를 한번 설치해 볼게요. 폴대만 설치를 해봤고요. 이런 모양새고, 아마 요 폴대는 업라이트 폴대겠죠. 나중에 입구문을 들어 올릴 때 쓰는. 처음 해봤지만 그냥 탁탁 클립에 꽂듯이 그냥 꽂게 돼 있고요. 뭐 간단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텐트를 걸었을 때 팩을 안 박아도 어느 정도는 고정은 될 것 같은데, 바람이 불 때도 견딜지는 잘 모르겠네요. 일단 이너를 걸어 보겠습니다. 대충 펼쳐봤는데 보니까 이 지퍼가 보이죠? 모양으로 봐서는 지금 요게 입구일 것 같으니까 이렇게 사각형의 밑에를 먼저 껴주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예상했던 것만큼 간단합니다. 간단하고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전고가 높아서 내부에서 서 있을 수 있고 굉장히 편리해 보입니다. 그리고 메쉬창 굉장히 거대하죠. 여름에는 메쉬창이 커야 시원하게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측면에도 그렇고 마음에 듭니다. 바닥이 G4로 전체를 다 열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 괜찮은 것 같고요. 이미지에서 보던 그 느낌 그대로입니다. 약간 아쉬운 거는 폴대가 조금만 더 가벼우면 좋겠다. 저는 아마 이 상태로 잘 쓸 것 같아요. 여기다 아까 보니까 이런 플라이 같은 거는 거의 안 들고 다닐 것 같고요. 비에버가 있거나 뭐 그렇지 않고서는 플라이 의미 없죠. 그냥 이 상태로 쓰는 게 제일 낫겠죠. 봄, 여름, 가을까지 이 상태로 쓰다가 비 올 것 같으면 플라이를 덮고, 그리고 해충이 들어갈 수 없고 바닥까지 일체형이니까 제가 예상했던 그 텐트입니다. 이런 텐트가 필요했었어요. 이게 또 장점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걸게 되어 있으니까, 이 장점이 만약에 캠핑을 철수를 해야 되는데 습기가 많은 지역이었다 그러면 해가 뜨면은 이런 벽면하고 천장은 금방 마르거든요. 스커트 부분이 안 말라요. 그럴 때 이거를 상상했었습니다. 철수를 해야 되는데 바닥이 마르진 않죠. 보통 바닥에 있는 텐트들은. 자, 근데 지금 이 텐트는 이런 식으로 S고리를 이용해서 걸어 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금방 마를 겁니다. 철수가 용이하다. 바닥이 뭐 젖어 있든 뭐하든 20-30분 정도만 그냥 이렇게만 해놔도 금방 건조되겠죠. 그래서 부담이 별로 없을 것 같다. 건조까지도 쉬운 이런 텐트가 필요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두전 홈페이지에서 제가 여러 텐트들을 보다가 이 텐트가 이런 편리성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실제 받아보니 제 예상하고 다르지 않네요. 제 유튜브 영상 초창기 차박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때, 그때도 영상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도킹을 하는 계절은 겨울 외에는 의미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겨울이 아니고서 굳이 도킹할 이유는 없죠. 겨울에는 난로 때문에 쉘터의 난로의 온기를 창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냥 도킹을 할 뿐이지, 그 외에는 굳이 도킹을 하면 편한 것보다 불편한 게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난로를 쓰지 않는 그 나머지 계절, 겨울이라도 난로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이런 텐트가 더 편할 수도 있어요. 단점과 장점은 극명할 겁니다. 바닥이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고 안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약간 바닥이 찢길 수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죠. 밑에 방수포를 깐다고 하더라도 그런 염려 때문에 안에다가 테이블 정도는 놓을 수 있지만 의자까지 놓고 입식 생활을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 그러니 얘는 좌식 생활을 해야 되겠죠. 자, 그게 단점이고, 반대로 장점을 보자 그러면 아예 뭐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가는데 나는 의자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럼 텐트 하나로 다 끝낼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발포 매트 2장 정도 깔고 그냥 테이블 하나 놓으면 의자 빠지죠. 그 다음 큰 테이블 빠지죠. 그리고 휴식도 안에서 할 수 있고, 뭐 노트북이든 뭐든 영화 보는 것도 안에서 모두 해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짐이 심플해질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저도 쉘터 대신에 그냥 원터치 텐트를 들고 다닐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말릴 때가 조금, 그 팝업 텐트 말고 원터치 말릴 때가 조금 애로사항이 있었는데, 지금 이런 구조면 게다가 또 내부에서 쓸 수도 있으니까 제법 괜찮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이 씌우기 전에 내부를 한번 볼까요? 내부를 보겠습니다. 지퍼는 아래로 열고 옆으로 열면 되는 구조로 되어 있고요. 지금 팩은 안 박은 상태입니다. 아, 랜턴 줄도 아예 그냥 세팅이 되어 있네요. 지금 대낮입니다. 6월 말에 한낮의 대낮인데 안에는 좀 더워요. 하지만 개방을 하면 이 구조도 내부에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이 위에도 지퍼로 되어 있었으면 참 더 좋았겠지만, 뭐 어차피 플라이가 있으니까 추울 땐 플라이를 씌우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쪽도 그렇구나. 다 떡볶이 단추로 되어 있네. 전면을 개방해 보겠습니다. 전면 개방한 모습입니다. 아, 열면서 안에 바람 들어오는데, 그쵸, 텐트 중에 이렇게까지 개방성 좋은 텐트 만들기도 쉽지 않죠. 천장 빼고는 거의 다 열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측면의 아랫부분은 안 열리긴 하지만 요 입구문하고 뒷문 쪽에 거의 바닥까지 다 내려오기 때문에 여름에 굉장히 시원할 것 같습니다. 저 같으면 이런 짐들 다 안 들고 다닐 것 같고요, 여기서 그냥 방수포 깔고 딱 요것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플라이도 안 들고 다니고요. 거기에다가 타프 하나 들고 다니면서 여름에 이 타프를 위에다 그냥 씌우면 되겠죠, 더우면. 그리고 좀 더 덥다, 방수포 한 장 올리고 그 위에 타프를 그냥 올려놓으면 되겠죠. 옆에만 당겨가지고 팩만 받고. 더 덥다, 더 더울 때에는 긴 폴대로 타프를 들면 되겠죠. 위로 들면. 이 더울 때 위에다가 뭐 은박돗자리를 놓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물론 도움은 되겠죠. 근데 그것보다는 저 사이에 바람길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시원합니다. 그래서 타프를 높게 치면 칠수록 더 시원해져요, 안에는. 그러니까 큰 타프일수록 더 시원해지는 거고요. 그늘의 공간이 크면 클수록 더 시원해집니다. 그래서 더우면 더울수록 타프를 더 높게 쳐서 중간에 그 사이에 낀 열기가 바람에 날아가게 해주면 텐트는 정말 시원해집니다. 뭐 은박 타프고 블랙 코팅 타프고 물론 좀 더 시원해지겠지만 그것보다도 타프의 높이가 높은 게 좋다. 높은 게 좋고, 저라면 블랙 코팅 타프는 여름에만 쓰지 그 가을만 돼도 햇빛 아래에 있으면 좀 따뜻한 계절 있잖아요. 그럴 때 블랙 코팅 타프 아래에 있으면 춥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실타프, 얇은 실타프, 뭐 거기에 뭐 은박 코팅 되어 있는 뭐 그런 제품들 말고 얇은 실타프 중에 좀 큰 거나 적당한 사이즈, 그리고 방수포 하나 들고 다니면서 두 겹으로 치게 되면 블랙 코팅 정도 혹은 그 이상의 그 암막 효과, 차광력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응용해서 쓰시는 게 가격도 싸고 활용도도 훨씬 높고 그럴 겁니다. 저는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딱 요 구성에다가 이 방수포 하나만 밑에 깔고 여기다 타프를 올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쓸 것 같습니다. 지금 팩다운 전혀 안 했는데도 그냥 짱짱하게 잘 서 있죠. 봄부터 가을까지, 봄 가을에는 약간 쌀쌀하잖아요. 야외에서 밥 먹다가 좀 쌀쌀하네, 그럴 때 안에 들어가서
이 지금 메쉬창 입구를 전부 닫아버리면, 올려버리면 바람을 또 막아주기 때문에 봄부터 가을까지 전천으로 쓰지 않을까. 그리고 혹시나 동계에도 난 써야 되겠다 하실 분들은 저 플라이를 씌우면 되겠죠. 근데 봄, 여름, 가을까지 쓰기에 딱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그냥 바닥 생활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그렇게 쓰고, 그 외의 계절에는 그냥 쉘터 모드로 해서 바닥이 없는 큰 대형 쉘터 하나 갖고 있으면 딱 좋지 않나 싶은 생각 드네요. 이런 바닥에 있는 텐트들은 비 오는 날, 그 다음에 추운 겨울에는 좀 안 좋죠. 그러니까 사실 비 오는 날하고 추운 겨울에는 대형 쉘터가 그냥 제일 낫습니다. 크면 클수록 더 편하겠죠. 비가 와도 내부에서 생활이 가능하니까 이제 그럴 수 있는 텐트가 필요한 거고, 비가 올 때 혹은 추울 때를 제외하고는 전천으로 이걸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지금 대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얘네만 갖고 다니게 되면 무게도 상당히 가벼울 것 같고 수납 부피도 굉장히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플라이를 씌워 보겠습니다. 처음 치는 거라 방향을 못 잡아가지고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탁 던졌는데 90도가 틀어졌었네요. 이 메쉬창을 보면은 이게 이제 전면과 측면에 하나씩 있으니까요, 이 방향으로 뭐 2명 있으면은 뭐 뒤에서 씌우든 어떻게 씌우면 되겠는데, 혼자 칠 때는 옆으로 와서 그냥 던지면 될 것 같아요. 요 모양만 잡아놓고 앞뒤에 메쉬 잡아놓고 옆에 있다가 그냥 훅 던져서 그냥 씌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플라이 고정은 이렇게 그냥 끼우면, 이렇게 끼우면 간단히 고정됩니다. 지금 팩을 안 박은 상태고 플라이만 저 밑에 웨빙에다 고정시켜 놓은 상태인데 굉장히 짱짱하게 잘 버티고 있죠. 팩을 전혀 박지 않고 설치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바람도 안 부는데, 물론 바람이 많이 불 때는 각 모서리에 하나 둘 셋 4개 박고 앞에 2개 뒤에 2개 이렇게 박아야 될 겁니다. 약식으로 팩까지 박은 상태고요. 깊게 박진 않았습니다. 그냥 설치를 해보는 거기 때문에. 원래는 옆에도 당겨야 되죠. 이쪽 부위를 이렇게 당겨줘야 각이 삽니다. 업라이트 폴대를 이용해서 업라이팅을 해봤고요. 이미지에서 보긴 봤는데 뭔가 옆에 스킨이 더 남아 있습니다. 사진 보니까 이게 옆에가 가려지더라고요. 이렇게 고리로 체결이 되어 있네요. 이걸 풀면 옆으로 내려갈 것 같습니다. 옆에 날개를 펴보니까 이런 모습입니다. 이쪽 면은 이렇게 가서 저쪽에 고리로 걸리고, 저쪽은 이렇게 와서 이쪽에 고리로 걸리는 그런 형태네요. 아이디어 좋네요. 공간이 이제 확대되는 거고, 저 부품 중에, 저 스킨들 중에 한 스킨이 아마 이 앞에 업라이트 앞부분을 이렇게 내리는, 이렇게 앞면까지 내리는 스킨이 아닌가 예상됩니다. 아까 막 팩 받고 왔다 갔다 하는데 약간 부자연스러웠던 게, 응가를 안 치우고 가셨네. 이거는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앞에 카라반을 제가 영상을 찍으려고 넓은 곳에다가 일부러 세웠는데, 편하게 좀 찍으려고
카라반 한 대가 딱 들어오셔서, 그래서 앞면까지 또 확장을 하게 되면 혹시나 카라반 주인장께서 또 신경 쓰실 것 같아서 그냥 여기까지만 설치를 하겠습니다. 앞면은 이미지로 대체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팩을 이 옆에를 안 박아 가지고 살짝은 좀 엉성해 보이기는 하는데, 총평을 해보겠습니다. 바버TV몰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버TV몰에서는 제가 그동안 리뷰했었던 차박에 필요한 배터리에서부터 커피포트, 차박용 인덕션, 가습기나 차량용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제가 업체의 아이디어를 제공해서 새롭게 제작된 제품이나 업그레이드된 제품, 혹은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이건 정말 좋네 이렇게 생각되는 나름대로 검증된 제품을 업체와 협의해서 구독자분들께 큰 폭의 할인 혜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에서 바버TV몰이라고 검색하시면 바버TV몰 카페가 나오니까요,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장점, 설치 간단하다. 그리고 봄, 여름, 가을 전천으로 사용할 수 있다. 해충 유입 불가. 그리고 넓은 개방성. 그래서 굉장히 활용도가 높다. 게다가 이런 텐트들이 보통 안에서 쓸 수 있는 높이가 안 나오는데 얘는 높이까지 높다. 그리고 20, 30년 전에 유행하던 캐빈 텐트죠. 캐빈 텐트, 약간 비닐하우스 구조로 생긴 캐빈 텐트인데, 캐빈 텐트의 가장 큰 장점, 공간 활용이 높다. 옆에가 이렇게 최대한 서 있죠. 일자는 아니지만 약간 사선으로 서 있죠. 그래서 공간 활용이 굉장히 좋다. 안에서 한 4명도 자겠어요. 5명도 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색상이 예쁘다. 그냥 제일 무난한 것 같아요. 그냥 블랙으로 해놓으니까 뭐 복고풍 캐빈 텐트인데, 옛날에 우리가 막 이런 거 보면은 초록색, 노란색, 해충이 붙지 않는다 그래서 뭐 콜맨이나 이런 브랜드들 보면 막 초록색 쓰다가 누런색 쓰다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색들이 해충이 붙지 않기 때문에 이제 보통 텐트에서는 많이 사용됐었는데, 어쨌든 무난하게 그냥 블랙 컬러. 이게 뭐 빨간색이면은 예쁜 빨강이니 뭐 좀 덜 예쁜 빨강이니 빨간색이 좀 아쉬워요 이런 리뷰가 있었을 텐데, 그냥 깔끔하게 블랙이니까 아주 깔끔해 보인다. 그리고 옆에 이게 햇빛 차단할 때도 좋을 것 같고요. 옆에 익스텐션 되게 아이디어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날개처럼 이런 식으로 펼칠 수도 있을 거고, 아예 바닥으로 내려가지고 옆에를 그냥 벽처럼 세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활용도가 되게 좋을 것 같다. 이 앞에 익스텐션까지 앞으로 내리면 여기서 뭐 쉘터처럼, 밑에서는 타프 아래에 있는 것처럼 그냥 고기도 구워 먹다가 안에 들어가서 뭐 취침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내부에서 다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너 텐트를 그냥 거는 구조라서 설치가 굉장히 쉽다. 그런데 또 하나의 장점이 있죠. 플라이를 씌웠을 때 이런 식으로 바람길이 생깁니다. 이 바람길로 인해서 여름에는 햇빛이 들어와서 굉장히 이 더운 공기들을 날리는 역할을 해서 좀 시원할 거고요. 겨울에는 이 바람길 때문에 결로가 예방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다 떠 있죠. 원래 텐트는 이래야 됩니다. 그리고 플라이를 이런 식으로 그냥 덮는 게 아니라 이 옆에도 당겨 가지고 이렇게 벌려야 되는 이유는 이 바람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쪽에도 바람길이 있죠. 저쪽도 마찬가지고. 잘 모르시는 분들 중에 플라이에 팩 받기 싫어요 해가지고 그냥 덮어 놓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덮어 놓으시게 되면 아침에 일어나면 엄청나게 안에가 습해지죠. 바람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라이를 씌울 때에는 무조건 팩다운을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모든 이너 텐트와 이렇게 싱글 월이 아닌 더블 월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플라이를 덮는 구조는 전부 다 이렇게 바람길이 있어야 됩니다. 요것도 참 칭찬할 만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더운 날에는 차박이 힘들어요. 차 안이 정말 덥습니다. 뭐 열대야 있잖아요. 그땐 정말 힘듭니다. 그 열대야 속에서는 차에서 주무시기보다는 이런 텐트에서 주무시는 게 훨씬 낫거든요. 단점 볼까요? 단점. 조금 무겁다? 그건 저 업라이트 폴대가 저 두 개가 상당히 무거운 것 같아요. 들어보니까 제 두 개만 뺐을 때 지금 무게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거 빼면은 생각보다 가벼울 것 같습니다. 한 10몇 킬로, 15킬로, 16킬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저 업라이트 폴대가 들어간 순간 확 무거워지는 듯한 느낌이 나네요. 아까 업라이트 폴대 세우는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무겁네, 그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격이 40만원인데 이걸 뭐 장점이라고 할지 단점이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39만 뭐 얼마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제가 봐서는 이 제품의 특성 그리고 이 재질 뭐 이런 것들로 봐서는 그냥 적정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과하지도 않고
뭐 저렴하지도 않은 그냥 적정한 가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은 드네요. 단점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뭐하지만 조금 아쉬운 점, 예. 아까 이 안에 이 옆에는 지퍼로 이렇게 메쉬를 닫을 수 있는데 안에서 닫는 거죠. 이 밑부분이 떡볶이로 되어 있어서 글쎄 약간 차가운 가을 뭐 이럴 땐 조금 애매하지 않나.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전부 다 지퍼로 되어 있었으면 이 텐트는 동계에 쓰기에도 손색이 없을 텐트가 되지 않았었을까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물론 동계에 바닥 생활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잘 없을 거예요. 뭐 극동계 때 굳이 바닥 생활을 할 필요 없겠죠. 극동계 때에는, 그리고 비 올 때에는 그냥 공간이 최대한 넓은 게 좋습니다. 밖에 안 나가니까 넓은 공간에서 바닥이 없는 그런 게 더 편하겠죠. 바닥 공사 겨울에 하려 그러면 힘들고, 비 올 때에도 바닥 공사 하려 그러면 아무래도 부담되죠. 그러니 비 올 때 하고 추울 때에는 바닥이 없는 대형 쉘터가 가장 좋은 것 같고요. 그 외의 계절에는 뭐 해충 유입도 방지해주고, 이게 바닥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뭐 한기도 차단해주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 텐트는 봄, 여름, 가을에만 맞춰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떡볶이 단추가 오히려 더 편할 수 있습니다. 뭐 장점이자 단점이 되지 않나 싶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텐트입니다.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봄, 여름, 가을에는 어차피 차하고 뭐 도킹할 이유도 없고, 그냥 해충 이런 거 싫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한테는 바닥 생활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해충을 싫어하는 겁니다. 쉘터로 모든 해충을 다 막을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바닥이 아예 막혀 있는 이런 텐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고, 그런 텐트 중에 최대한 미니멀하고 안에서 입식으로 설 수 있으면서 개방성이 좋은 거, 딱 이 모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업라이트 폴대, 업라이트의 확장 익스텐션 스킨 같고요. 그 다음 팩, 그리고 이게 이제 메인 플라이 스킨입니다. 전 이게 필요 없고, 요 폴대하고 이너 텐트, 그리고 방수포 이렇게만 챙겨서 무게나 부피가 어떻게 될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폴대를 해체했습니다. 순식간에 되네요. 그리고 모든 텐트를 접을 때에는 폴대를 넣고서 이렇게 둘둘 마는 게 가장 부피를 작게 차지합니다. 요거하고 방수포가 끝이네요. 그리고 본체를 가방에 넣으려고 그러면 무거우니까요, 가방으로 본체를 덮으시는 게 훨씬 편합니다. 무게가 거의 한 반 정도로 줄어든 것 같아요. 나머지 보석은 얘가 상당히 무겁습니다. 업라이트 폴대 거의 쇳덩어리, 그리고 팩, 어차피 뭐 어떤 팩이 들어있나 볼까요? 팩은 젓가락 팩이지 않을까요? 젓가락 팩은 한두 번만 쳐도 거의 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팩은 못 씁니다. 그러니 얘는 어차피 들고 다닐 일이 없고, 팩은 별도로 들고 다녀야 되죠. 타프를 치든 텐트를 치든. 제 60만원으로 미니멀 장비 풀세트 구입하기 영상 보시면 어떤 팩, 어떤 망치 사는 게 좋다, 이런 동망치가 편하다, 그런 내용들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클릭해서 보세요. 익스텐션 그리고 플라이 이런 건 필요 없으니까 얘네를 제외하고 전 저렇게 들고 다닐 것 같습니다. 수납 부피는 가방을 다른 걸로 바꾸면 훨씬 더 작게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작게 접으면 되니까요. 지금까지 아이두젠 캐빈 텐트, 이름이 무슨 캐빈 어찌고 농막 텐트였던 것 같은데 그냥 캐빈 텐트라 부르겠습니다. 아이두젠 캐빈 텐트 리뷰였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바바TV였습니다.